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명학정설 제6강 지지의 성정에 대해서, 지지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지지의 각 글자마다 그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놓으면 사주를 풀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문제는 천간하고 지지에 대한 이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해놔야 바로 역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된 바로 집을 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를 단단히 하고 여기다가 이제 내기둥을 세우는 거죠. 내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로 세우고 뭐 석가래를 얹고 이제 지붕을 얹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주라는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완성이 됐을 때 그 속에서 들어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느냐, 아들 낳고 자식 낳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업을 하면서 잘 사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때 격국용신으로 들어가서 풀이를 하도록,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수되는 신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에 의해서 기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주의 기본이라고 그랬으면 먼저는 천간, 하늘의 기를, 하늘에 운행하는 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요번에는 땅에 퍼져 있는 기, 즉 사시 운행지서다 그래서 추나추동 사시절이 운행하는 것도 바로 이 지지의 순서에 의해서 이각에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지는 바로 땅에서 추나추동 사시가 운행하는 이 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선 자, 그 다음에 추, 인, 묘진, 또 사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지지가 만들어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개의 지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은 12달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12시를 의미를 하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지금 시를 24시로 분류를 해서 오전 오후로 분류를 해서 24시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동양에서는 이게 12개의 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12시에서 바로 하나에 2시씩을 더하면은 24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경루라는 거 있잖아요. 혹시 자경루라는 거 가서 구경해 보셨어요? 그거 참 장영실이 시계 잘 만들었더라고. 그거 이제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물시계 아니에요, 그게. 물이 이렇게 새가지고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가 이렇게 시간에 이제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공이 따르르 굴러요. 공이 따르르 굴러가지고 요짝에 와서 이런 나무로 돼 있는 거 이걸 탁 건드리면 요 시가 되면 있잖아요. 그 앞에 또 시간을 나타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자가 탁 나와 이렇게. 그건 지금 자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때고 보면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또 되면 물이 어느 정도 차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옛날에 뻐꾸기 시계예요, 이게. 뻐꾸기 시계.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 자시가 되면 뻐꾸기가 싹 나와서 울잖아. 근데 그게 이렇게 24시를 채는, 이게 이제 12개, 이게 이 팻말이 있어. 그러니까 12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시간이 되면 그놈이 앞으로 탁 나와가지고 자가 딱 이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또 시간을 만들었더라고. 아, 그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학자예요. 그리고 요 시계를 그 고려대학교에 그 시계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태엽을 감는 시계 있죠. 우리나라는 태엽 감는 시계 옛날에 못 만들어졌는데 영조 때 만드는 시계인데 네모 반듯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시계인지도 몰랐어. 이게 시계예요. 근데 지금도 가요, 그 시계가. 고려대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희한하다 그래서 보는데 그게 시계예요. 근데 그 소개를 보면요, 이게 나사로다가 이렇게 다 돌아가게끔 돼 있어. 근데 그게 시계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저짝에
세종대왕 릉 있죠? 영릉. 거기 가면 왜 이렇게 하늘에 시간 왜 해시계 그 천측하는 거 있죠? 그게 보면 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짝대기 같은 게 이렇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로다 해를 딱 보면요, 이게 추나추동 사시절로다가 다 달라요. 이게 적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거를 응용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정확해요. 그게 바로 무슨 시간이요? 진태양시. 우리 역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진태양시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요. 이거는 바로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저거는 우리 기준인 진태양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거는 국제표준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진태양시를 하려면 원래 시간에서 바로 얼마를 30분을 빼야 하잖아. 그래야만 바로 우리는 동경보다 늦게 뜨거든요. 이게 뒤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원래 그런 시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앙부일부라고 있잖아요. 그게 해시계 왜 이렇게 원목한 거 있죠. 그것도 봄과 여름, 가을이 다 다릅니다. 그 보는 게. 해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시간이 맞는 게 아니에요. 봄에 여름 이게 해 뜨는 시간 이런 게 다 다르죠. 그 적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로 하게 되면은 진태양시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 역학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우리 역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북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그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 앞에 아마 그 전에 옛날에 그거를 진열해 놨었나 봐. 가서 그 시간하고 요 시간하고 이렇게 재고 딱 중간되면 있잖아. 그런 정도의 열심으로 해야 돼요. 나는 여자 거길 못 가봤거든. 그러니까 남이 한 걸 가지고 하는 거와 내가 실제 체험하는 거와는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바로 이제 이거는 12시를 상징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여기다가 띠를 또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또 띠를 붙여가지고 띠로 풀이하는 사람이 있어. 또 역학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띠로 풀이해요. 뭐 쥐띠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리고 뭐 소띠가 돼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소띠에 대한 습성 뭐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어서 주워 생겨가지고 그대로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역학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쉽잖아. 한 달만 배우면 사주 봐줘. 한 달만 되면 사주 봐주고 뭐 남의 걸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선생한테 용신을 물어보면 용신을 몰라. 귀신을 부릴 줄 몰라. 이 띠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띠라는 내력이 왜 생겼어? 이 띠가. 옛날 이야기가 있어. 옛날에 부처님이 숲속에 사는 짐승들을 전부 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해주려고 거기다 서열을 정해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부처님 얘기는 아마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 얘기 나왔을 건데 우리나라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숲속에 사는 짐승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손은 우직하니까 가서 이제 제일 앞에 이제 이렇게 탁 서 있었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이 쥐, 소, 호랑이 저기 이제 이렇게 일렬로 서 있었어. 순서대로. 이게 온 순서야. 부처님이 오라고 그랬을 때 그건 순서야. 딱 서 있었는데 요 쥐란 놈이 말이지. 그 소 뒤에서 딱 이렇게 서 있다가 다리를 싹 올라가지고 부처님이 저기서 나오시잖아. 다리를 탁 올라가지고 머리 위에 탁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가 부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의 서열을 정해주겠다. 그러니까 밑으로 턱 때려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서열이 이렇게 맺혀진 거예요. 왜 제일 큰 거로 하면 이놈이 제일 먼저 와야 하잖아. 오기는 제일 먼저 왔는데 이놈이 그냥 새치기란 거지. 그러니까 쥐띠는 새치기를 잘하고 뭐 어때요? 쥐띠는 약잖아. 눈이 바짝바짝하잖아, 쥐들이요. 굉장히 아주 쥐들이 얕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띠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우리는 뭐 이 사주 볼 적에 지금도 시골 가면 무슨 띠니까 나쁘고 뭐 닭띠는 흩어내서 말이야 안 되고 그래갖고 부잣집 사람들은 유일생을 싫어하잖아. 왜냐면 재산을 전부 흐트러낸다고 그래갖고 유일생을 싫어하고 또 닭띠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금년이 닭띠 아니야. 아니, 닭띠 이제 지나가는 시기지요. 지나가는 시기인데 지금까지 닭띠야. 지금 나도, 지금 1월 달에 나도요, 닭띠요. 그러니까 2월 5일이 넘어가야 돼요. 2월 5일이 넘어가야 닭띠가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개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띠를 갖다 형성을 했는데, 이 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책이 한 권 있어요. 띠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평생 그 띠에 대한 자료를 모집을 했어. 수집을 해갖고 그걸로 책을 냈는데 책이 이 정도 두꺼워요. 거기에 보면 개띠 하면 개띠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아주 재밌어요, 그게. 혹시 흔책방 한번 가보세요. 오늘 가다가. 저 가서 혹시 그런 거 하나 나오면 얼른 사. 그거 보면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거 나중에 역학을 하다 보면 개띠에 대한 쫙 애들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 손자, 손녀 보고 올해 낳는 개띠는 어떻고, 뭐, 개정에서는 무슨 개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충성심이 대단하고, 뭐, 그런 것이 쫙 들어서 이야기거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재밌어. 그래서, 가끔 역학하는 사람들은 흔책방도 한번 가봐야 돼요. 흔책방에 가다 보면 뭐 돈 1, 2천 원만 줘, 2, 3천 원만 줘도 그 옛날에 발행됐던 거 있잖아요. 역학 서적이 옛날에 발행됐던 거. 그런 것들, 귀한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것도 보셔도 상당히 아주 좀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바로 여기에 이제 해가 붙게 되면 요렇게 되면 바로 겨울이 되고, 요렇게 되면 바로 봄이 되고, 또 요렇게 되면은 바로 여름이 되고, 또 요렇게 되면은 바로 겨울이 된다, 이런 얘기. 자, 이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 되죠. 가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가을. 그래서 이제 목이 바로 언제 태어나냐면 여기 때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해는 말이죠. 그래도 초겨울이 돼서 이게 물이 그렇게 춥질 않아요. 물이 춥질 않은데 이 자는 굉장히 춥죠. 겨울에 바로 중심이 돼서 굉장히 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는, 이 해수는 나무를 생활해 주지만 이 자수는 나무를 생활 못 해줘. 이건 어디 쓰느냐 하면 불 끄는 데는 젤이야. 얼음물이 불 끄는 데는 젤이죠. 그러니까 바로 열이 나면 못 해요. 어디다 얼음찜질 하잖아요. 그러는 데나 쓰지 바로 저 나무를 생하는 데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에 가을에 하늘에서 이 싹이 떨어지잖아요. 싹이 떨어지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에 바로 이게 뭐예요? 땅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즉 배란이 되는 거지. 사람으로 말하면 배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봄이 되면, 바로 인월이 되면 여기서부터 싹이 나오기 시작해서 봄에서 가장 아주 중심이 되는 묘월이 되게 되면 뭐냐 하면 묘월에는 바로 물이 올라. 나무에 물이 올라서 잎이 뭐고 이제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갖고 바로 여름이 되면 이것이 가장 번성해지는 거예요. 여름은. 그래가지고 여기에 을목이 하늘에, 이거는 바로 간목의 작용이요. 이건 간목. 간목은 천간 중에서도 하늘의 길을 상징하는 거고, 을목은 바로 음이니까 땅의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을목이 바로 여기서 장생이 되는 거예요. 장생이 돼서 잎이 가장 무성해지고, 미월이 되면 장하라고 그래서 여름 가운데서 아주 복지경이에요, 이때가. 복지경이 돼서 이 나무들이 가장 번성해지는 것이 바로 미월이에요. 여기 때에 가장 번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나무가 바로 뭐요? 금기에 의해서 결실이 되지. 결실이 돼요. 결실이 되면서 바로 나무에는 뭐가 생기죠? 네? 열매. 네, 열매가 익어가지. 네. 열매가 이때 생기는 게 아니라 열매가 완전히 익어가. 그리고 나무에는 나이테가 금이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이 바로 이게 뭐예요? 나무를 절단하는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바로 뭐예요?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자르면 죽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자르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나이테를 만들어서 나무에 나이테가 바로 한 해를 나면 나이테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경금에나 신금 자리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은 바로 숙살지기가 돼서 나중에 이제 잎을 전부 떨어뜨려서 또 그 잎은 어디로 가? 땅으로 또 들어가서 썩어서 거름이 되고 그런 식으로 순환추동 사시절이 순환하는 것이 바로 지지의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의 원리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에는 바로 뭐냐, 뭐 음과 양이 다 들어있어요 또. 여기에 이제 오행이 들어있고 음양이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바로 오행이 들어있고 음양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지지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바로 요런 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지지순위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지지는 바로 숫자를 붙이게 되면 여기는 1, 2, 3, 4, 5, 6, 7, 8, 9 여기에 이제 7, 8, 9, 10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지지순위수라고. 순위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이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지지가 만들어진 순서대로의 숫자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12달을 갖다가 상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달은 바로 인월이 한 달이 되고, 2월, 이게 인월이 바로 정월이 되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숫자는 바로 월령순위수라고 합니다. 월령. 이것을 월을 상징하는 월령순위수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이제 음양이 또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바로 양이고 음양은 이런 주요 괴상의 표시로 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거는 양이 되고 이건 음이 되고 이건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양,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전부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음 또 양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음양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음양이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천간에서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는 양, 하나는 하나는 양, 하나는 하나는 양,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순서를 붙여서 나가는 것인데 요 자에는 바로 원래는 체라는 얘기. 이거는 체인데 이 자는 바로 원래는 양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용에서는 이 역에서는 바로 체가 있어요. 원래 본체, 타고난 바탕이 있는데 이 바탕을 바로 후천적으로 쓰는 데는 또 다르게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체와 용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의 역학의 이론은 체와 용이 있는데 이 자는 바로 체는 양으로 타고났는데 쓰일 때는 바로 음으로 쓴다 이런 얘기죠. 음으로 쓴다. 그 다음에 양음 그러면 이것도 음인데 이것도 사실은 음인데 요 중에는 요것도 쓸 때는 바로 양으로 쓴다 이런 얘기죠. 양음. 그 다음에 요것도 바로 뭐냐면 오도 원래는 양으로 타고났는데 요거 쓸 때는 바로 음으로 쓴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뭐냐면 체는 음으로 타고났어요. 근데 이것을 쓸 때는 바로 양으로 쓴다. 이렇게 체와 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역학을 하는 사람들의 기초적인 방법에서 봤을 때 바로 이게 헷갈리는 이런 방법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역학을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장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에서부터 한번 풀이를 쭉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라는 것은 우선 자라는 이 글자는 바로 양의 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오행 가운데는 물을 상징하는데 양이다 이런 얘기죠. 체는 바로 양이다. 그래서 이 자수는 바로 양수다.
그리고 이것을 천귀성이라고도 그런다. 천귀성이라고 그러는 건 당사주에서 이것을 천귀성이라고 그럽니다. 당사주에서 자기 이게 이제 그 당사주에서는 무슨 하늘 천자를 붙여가지고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래서 자에는 바로 천귀성이 붙고 그 다음에 축에는 천액성이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사주를 보는 방법인데 이 당사주도 사실은 재수가 좋으면 내가 운이 좋잖아요. 그러면 당사주도 잘 맞는 사람만 와. 당사주가 잘 맞는 사람이. 그래서 이 도사라고 이름이 나왔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면 별로 아니요. 당사주 가지고 사주 보는 거예요. 그 제일 쉬운 게 당사주예요. 이 길거리에서 하는 노인들이 하는 사람들 있죠. 거의 당사주 팝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역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사람들. 당사주 파는데 그걸 오래 하다 보면 사람 눈치 봐가면 뭐 하가면 말을 잘하고 하다 보면 그게 그럴듯하게 넘어가요 또. 그래서 내가 만약 운이 좋으면 거기 뜨도 나한테 잘 맞는 사람만 와. 사주가 잘 보이는 사람만 와. 그게 쉬운 사주에 내가 잘 보이는 사주들만 와서 이걸 잘 맞추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운이 나쁘면 어떻게? 안 보이고 아주 복잡한 사주만 와서 못 맞춰. 그래가지고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벌고 못 벌고도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양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쥐띠라고 그러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쥐띠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에는 바로 일양이 시생한다 그래요. 한 개의 양이 시생한다. 근데 이제 주요 괴상으로 보면은요, 10월괴가 있거든요. 주요 괴상에서는 이걸 괴를 갖다가, 12달에 괴를 붙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월계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10월 달이 기준이 돼요. 10월이 기준이 되는데 10월은 바로 아래 위로 이렇게 전부 음만 들어있죠. 바로 이것이 중지곤괴라고 그래요. 이걸 중지곤. 바로 이것을 곤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곤괴라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여성을 상징하고 어머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땅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은 바로 뭐예요? 대지와 같은 사람이다. 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중에 돌아갈 때는 어머니를 찾게 되는 거예요. 특히 동양 사람들은 죽을 때 누굴 부르고 죽느냐 하면 어머니야 그러고 죽는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바로 서로가 동성이 돼서 같은 데 가서 죽을 때 배우자 손잡고 죽고요. 배우자를 손잡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죽을 때도 어디로 가? 죽어서도 고향으로 가지. 고향으로 가요. 고향. 그것도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데 고향 땅으로 가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그 자리가 저희 땅이요. 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곤이 되는데 이 11월이 되면 여기서 요 양이 이게 전부 음인데 양이 하나 변해요. 그래가지고 11월에는 바로 요렇게 변한단 말이죠. 요렇게 이제 11월에 변하니까 요거는 땅이거든요. 땅을 상징하는 지괴고 땅이고 요거는 바로 우레가를 상징하는 뇌괴 진괴예요. 그래서 지레복이라고 그래요. 지레복. 그래서 이 주역에서는요. 지, 뇌 이거는 바로 괴의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괴의 이름은 이 복자 하나예요. 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바로 땅이 바로 두 번 거듭되어 있다 그래서 중지곤 그러지만은 사실은 괴 이름은 곤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봐도 땅, 그 다음에 우레가 같이 아래 위에 있어서 질의 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복, 다시 복.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사실은 이게 이 곤괴가 됐던 거는 전체가 다 양이었었는데
이놈이 하나씩 하나씩 음이 다 갉아먹어갖고 이렇게 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11월에 되면 바로 양이 하나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질의 복이다. 그래서 이때 일양이 시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일양이 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이 글자는 쓸 적에는 반드시 이렇게 삼자 같은 거를 먼저 하고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긋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아들 자자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들이다.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의미는 아들이고 음은 바로 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그 열매나 씨나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씨 자자다 이렇게도 또 쓰게 되고, 이것을 바로 자를 붙이게 되면 사람들한테 자를 붙이게 되면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의 자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요? 스승이나 이런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자를 붙여서 맹자, 공자, 바로 그런 분들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자자를 붙이게 되면은 위대한 스승이거나 아주 성인이거나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이 자자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라는 것은 바로 모든 그 지지의 시작이 돼요. 이것은 처음이죠. 그래서 시작이 된 걸 의미한다. 시작. 그래서 자년이 되면은요, 자년이 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많이 생겨.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 한 국가에서 바로 뭐 법률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슨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하는 시기가 바로 자년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 집지는 바로 뭐를? 시작하는 데는 제일 으뜸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누굴 시키면? 쥐띠를 시키든지 아니면 자일생을 시키든지, 그러면 그놈이 다니면서 약삭빠르게 말해 다니면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리는데도 바로 뭐를? 역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부리는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바로 어떤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새로운 뭐 부서를 만든다든지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런데 사람을 끌어들여서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직장 그 이제 직원들 그 사주를 쫙 분석을 해가지고 자일생을 딱 시키는 거지. 자일생을 시켜서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네가 한번 맡아서 해봐라. 신바람 나지가 아니야, 이놈이. 그래가지고 그 임무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일생들은 바로 이런 시작하는 데는 아주 1등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수, 이 수는 바로 이건 물은 물인데, 이 물 가운데에서도 이거는 좀 물이 많은 물이 아니고 약한 물이에요. 아주 작은 우로소와 같은 그런 물인데, 이것도 바로 뭐예요? 우로소와 같은 물인데 이것도 옆에 물들이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가 돼서 적은 물인데 위에 큰 물이 하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물은 큰 강물이 되는 거죠. 강물이 되고, 여기다가 해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강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바다도 될 수도 있고 강물도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가 들어왔는데 바로 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간에 토가 이걸 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은 물인데 바로 뭐요? 계곡으로 흐르는 물, 쩔쩔쩔쩔쩔 흐르는 물이죠. 그래서 바로 작은 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물들도 강하라고 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얕은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신월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진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물이 굉장히 거대한 물이 돼요. 이렇게 되면 또 거대한 물로 변한다. 그래서 여기라는 거는 고정이 없어. 그 사람들이 뭐든지 아주 격식에 딱 맞춰서 수학 마냥 말이지. 공식에 딱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여긴 공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글자 자체가, 여기라는 자체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게 공부를 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수학을 좀 공부를 해갖고 뭐 모든 걸 공식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공식화가 안 되는 게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학문이 더 깊고 어렵고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이거는 바로 시간을 상징하라는 것은 바로 몇 시를 상징하냐면 10시서 밤 바로 11시부터 1시 사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바로 뭐요? 여기에 바로 자가 중간에 들어가죠. 12시 중간에 들어가서 여기는 바로 여기 1시간은 뭐요? 하루를 마감하는 거고 여기는 바로 뭐요?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과 시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요? 하루의 밤이죠. 밤이 돼서 끄트머리니까 이게는 음이죠. 그러면 여기는 또 뭐요?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 향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양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은 바로 뭐요? 음과 양을 다 같이 포함한 바로 그런 시간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루가 교차하는 이런 시점을 교차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이 발단이 된다.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를 접어두고 새로운 바로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든지 시작하는 데는, 이 자생을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이 자는 바로 새로운, 마감을 잘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데는 바로 이 자가 가장 잘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자를 갖다가 붙여보게 되면 육식 갑자 가운데 자가 붙는 것은 바로 갑자. 또 그 다음에 양만 붙게 되죠. 자에는 양만 붙어서 병자, 무자, 경자, 임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오자법이라고 그래요. 오자법. 그래서 이렇게 오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식 갑자 가운데에는 이런 글자들이 바로 자를 거기다가 내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축입니다. 축. 축은 원래 이렇게 쓸 적에 이 밑에 내려오는 걸 가운데 걸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요걸 또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원래는 바로 이렇게 순서는 바로 그런 순서로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긋고 기역자 마냥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소를 의미한다 이런. 소축, 소를 의미하는 글자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축시를 또 의미한다. 그래서 축시, 축.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바로 소축자라는 글자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소축이라는 생각이 정 안 나면 두 번째 지지축 그렇게 하면 돼요. 먼저 청간자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자도 바로 뭐 첫 번째 지지자, 두 번째 지지축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토는 토인데 두 번째니까 음이죠. 바로 음토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음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로다가 보게 되면 당사주로 보면 천액성이다. 그래서 소띠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천액성이다. 이건 재앙액자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게 되면 소띠들이 되게 잘 못 산다고 해요. 특히 남자들이 소띠들이 되게 보면 잘 못 살아. 잘 사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주가 좋지 않으면은 잘 못 산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바로 이양지지라고 그래서 12월이 되면 아주 소환대한이 들어가서 되게 추운데 그 가운데에도 바로 뭐냐, 따뜻한 바람이 거기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극과 극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추위에 극이 되면 그 다음에 극이 변하면은 바로 추운 게 변하면 뭐로 돼요? 따뜻한 거로 변하죠. 그 다음에 더운 것이 너무 변하면 아주 극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선 찬바람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아까는 여기 일양이 시생했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 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양이 시생되는 달이 바로 12월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지가 땅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택이 되거든요. 모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택님 그렇게 얘기해요. 지택님. 바로 이것을 지택님이라고 합니다. 요 신하신이 잘 빨리 쓰려고 그러니까 안 되네. 요렇게 쓰는 자가 임자야. 임할림 그럽니다. 그래서 지택님이 돼서 바로 이 양이 시생한다. 그러니까 더 겨울에 바로 이제 끄트머리가 되는 거지. 그러고 이제 이 바람 속에는 바로 봄을 상징하는 바람, 훈풍이 여기에 불게 되는 것이다. 원래 이 음원, 이 축토는 바로 원래 무슨 그 옛날에 의미를 가졌었느냐 하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끈유자입니다. 어떤 끈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구누구와 서로 아주 끈끈한 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유대관계를 잘 맺는다 그러죠. 유대관계를. 그래서 자에서 시작한 기운이 이 유에 오게 되게 되면은 바로 서로 상대와 상대가 서로 끈끈한 정으로 맺어져서,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도 바로 유대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축이 되면. 그리고 이 축은 바로 이게 끈이니까 바로 이 소가, 요게 아까 소축자라고 그랬잖아요. 소가 바로 이 끈으로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묶여져 있는 거지? 예, 코를 뚫어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지.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묶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묶이다. 묶여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축년이 되거나 축일주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바로 어디에, 이 축이라는 건 방위작으로 보게 되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게 구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궁을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구궁에 들어가게 되면 9개의 군역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9개의 군역을 만드는데, 자는 여기 와서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축은 바로 여기 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간이 되고, 여기는 인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묶여져 있어서, 요것은 축은 바로 동북방이다, 이런 얘기. 동북방에 해당이 되고, 바로 여기는 바로, 여기가 이제 북쪽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 간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간. 주역상으로 이 간괴, 간자, 간방. 바로 간방에 해당해서 동북방에, 중국으로 봤을 때 동북방에 해당이 되는데, 요 축은 바로 북쪽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북쪽에. 그래서 이 축은 우리나라가 여기 축과 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간방에 인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축은 바로 북쪽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남방, 즉 남쪽이다, 남한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북쪽은 항상 아직까지 어두워. 요 시간이 지금 몇 시냐 하면은요, 2시에서
바로 몇 시요? 1시에서 3시 사이에 해당이 되거든요. 1시에서 3시. 그래서 이때 축시가 되게 되면은 바로 뭐가 울어? 뭐가 울죠? 첫 닭이 운다고 그래요. 닭이 우는데 첫 닭. 제일 처음에 그놈들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깜깜한 밤중에 그거 시간을 알아갖고 우나 모르겠어. 그래서 이 1시에서 3시를 상징하고 어둠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북은 항상 바로 우리보다 어둠에 쌓여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해가 뜨는 데가 동쪽이 돼서 해가 뜨는 이런 시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축방이 되게 있는 이북은 바로 소의 끈으로 매여 있는 이런 형국이죠. 소의 끈으로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북에선 데모가 안 일어나잖아. 왜냐하면 소가 끈으로 매서 전부 오양간에다가 갖다 가둬놔가지고 그 국민들이 어둠에 쌓여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해가 뜨고 뭐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이 되고 한 거를 모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 유자 끈유자의 의미를 가지고 또 이 국가적인 정세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또 그것도 또 그럴듯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유는 바로 이양의 시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 간에 바로 유대 관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가 된다. 그러면 축시나 그러니까 축일간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좀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성적이며 데모 같은 것도 안 하는 성질일 경우가 굉장히 강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묶여있는 상태가 되니까 예. 남한테 반발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일들이 별로 잘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그게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 다 그럴 건 아닌데 사주 구성이 그러면서 사주의 관살이 강하면서 정관이 강하잖아. 그러면 충성심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서로가 사주를 봐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는 토인데 이것은 바로 무슨 토냐 하면 그 물이 흘러가는 옆이죠, 이게. 자수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자수 옆에 있는 흙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개울가의 언덕 뚝 있잖아. 뚝 그런 거와 같아, 이 축토는. 바로 그래서 거기 책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고는 그 명학정설 상권에 거기 보시면 음토로 유안이라고 돼 있거든요. 유안. 유안이라는 것은 버들유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뚝을 의미하거든요. 뚝. 그러니까 개울가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그런 뚝을 말하는 거예요. 즉 개울가의 뚝을 말하는 거예요. 개울가나 물가의 뚝을 바로 축토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목. 이제 겨울을 지나고 이제 인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목은 바로 이것은 양을 상징을 하고 양목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목이 되니까 나무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아주 큰 목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주에서는 이 천권성이라고 그래서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사주에 이 인이 임하면 상당히 아주 좋은 작용이 나오고 권세를 쥐게 되는, 손에 권세를 쥐게 된다. 권력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기를 바로 삼양지지라고 그래요. 삼양. 새가 세 번째로 양이 솟아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삼양이 돼요. 그렇게 되면 땅과 하늘이 이렇게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건 원래 위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땅으로 내려왔죠.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바로 임금이 뭐를 한다는 얘기지. 백성 편이 돼서 백성과 같이 고생을 하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바로 세상이 태평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지천태 그런 거예요. 이 클태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클 태자의 의미보다 태평할 태 그런 얘기야. 지천태. 그래서 삼양이 시생한다 그래요. 여기에선 삼양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따뜻해지죠. 바로 그래서 삼양이 시생하는 자리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봄에는 세상이 태평해지고 온갖 만물들이 다 활기가 차게 되고 그러한 삼양지지가 돼서 지천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바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동쪽을 상징해서 이걸 동방인이라고 그래요. 동방을 상징하는 인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로 몇 번째 되는 거죠? 자축인, 그러니까 세 번째 지지인 그러면 돼. 이거 모르면 그냥 세 번째 지지인. 그 다음에 인은 바로 공경을 한다. 그래서 공경할 인 그렇게도 씁니다. 공경할 인. 그래서 요 인을 상징하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정월을 또 상징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월인이라고도 써. 정월을. 그리고 신은 바로 인시를 상징하니까 인시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시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 즉 띠로는 호랑이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죠. 호랑이를 상징한다. 근데 이 인은 바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를 갖다가 옛날에 내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바로 연이다. 연. 이것은 흐를 연. 흐르다. 이것이 이제 물이 밑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물이 사방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바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물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방에다 표현을 한다. 그래서 뭐 연출을 한다. 연극을 한다 할 때 이 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표할 연자라. 연. 그러니까 태양은 밤새 어디 깜깜한 밤중에 바로 자축에서부터 밤새 잠을 안 자고 태양은 저 우리의 지구의 저 반대편에 있던 지역에서 바로 연습을 해갖고 바로 그 이튿날 인시가 되면 태양이 탁 솟아 올라가지고 뭐를 해요? 자기의 얼굴을 쫙 비춰주잖아요. 바로 그래서 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호랑이띠인 사람들, 그렇다면 호랑이띠인 일주인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표현을 잘하고 발표를 잘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호랑이는 바로 성질이 어때요? 스케일이 크죠. 그리고 만약에 사주에서 수가 굉장히 많거든. 사주에 수가 많아가지고 나무가 막 다 떠내려가고 불이 꺼지고 막 이럴 때는 뭐를 하라고 그랬지? 호랑이를 타라고 그랬잖아. 호랑이 등을 타게 되면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인을 갖다가 어디에 인자를 써서 넣어 갖고 다니까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이 주머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나무목이 필요해. 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무목을 파란 녹색으로 다 써가지고 그걸 지갑에다 넣어 갖고 다니라고 그래. 그럼 아예 명함에도 나무 그림을 넣지 뭐. 그렇게 해도 좋고 그런데 호랑이는 넣어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 호랑이 마냥 생긴 짐승이 있잖아. 고양이를 기르면 된다는 거지. 고양이를 기르면. 그러면 바로 그게 액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액땜이 되잖아. 그러니까 개 기르지 말고 고양이를 기르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술이나 이런 것이 좋은 작용을 해줄 것 같으면 개를 기르면 되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도 하나의, 역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도 그게, 좀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라. 근데 고양이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마 사주에 인이 필요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인월에 태어나는 사람들, 만약에 갑인이 되잖아요. 갑인일주가 되게 되면, 갑목일주가 만약 인월에 태어났다. 그렇지 않으면 갑목일주가
바로 월이 인월이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이 목은 바로 인월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간목을 대개 뭐라고 그러냐면 눈목이라고 그러거든요. 눈목. 바로 어릴 눈자를 써가지고 이 목자가 이 눈자가 이게 어릴 눈자예요. 눈목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아무 때나 눈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게 정월에 태어나야 눈목이 된다는 얘기야. 이 눈목이 될 때는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잖아요. 요 새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싹. 새싹을 의미해서 이것을 눈목이라고 두고 표현을 한다. 근데 이제 원래 이 간목은 간목이라는 인월에 태어난 이 목은 바로 어떠냐 하면 눈목이 되면서 바짝 마른 나무요. 그래서 이 만약에 갑인이라고 그러면 갑인일 줄 알고 그러면 이거는 이 속에 불이 들어 있잖아요. 그쵸? 불이 들어 있어서 이 나무는 바짝 남은 나무라 바로 이게 불이 붙으면 전부 불로 다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갑인은 바로 불을 잘 태우는 인화물질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봄불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여우불이라고 그러잖아. 여우 마냥 아주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래서 이 정월은 이는 바로 정월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괴로다가 보게 되면 지천태가 돼서 세상이 가장 편안하는 이런 시기가 되고 바로 시간으로 보게 되면 3시에서 5시가 돼서 바로 동방으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이런 시기를 상징을 한다. 근데 3시에서 5시라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3시에 5시에 뭐 겨울에 3시에 5시에 해도 안 뜨는데 이제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겨울에는 미호시가 돼야 해가 떠요. 겨울에는. 그래서 7시 늦은 데는 바로 뭐냐면 동지까지 이렇게 가까우고 그럴 때는 더 늦게 뜨죠. 그러니까 바로 이 인시에 태양이 뜨는 거는 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을. 그래서 아무 때나 이게 뜨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태양이 뜨고 하는 시기를 알아보려면 천문대에서 나온 천문역서라는 것이 있어요. 천문역서. 그걸 보면 각 지역마다 해 뜨는 시간이 쫙 나옵니다. 이게 지역마다 천문대에서 이렇게 각 천문대별로다가 그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몇 월 달에는 뭐 1월이면은 양력으로 1월이면 몇 시에 해가 떠서 몇 시에 지고 몇 시에 해가 떠서 지고 이런 것들을 쫙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적에 되게 옛날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해 뜰 때나 딱 이래잖아. 해 뜰 때 나는 것도 이게 다 틀리잖아. 봄에 해 뜰 때, 여름에 해 뜰 때, 겨울에 해 뜰 때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또 틀려요. 해 뜨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보려면 천문대에서 나오는 역서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발행이 돼요. 그거 한 권을 딱 사다가 놓고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지역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 뜰 때 시간이다. 그러면 그게 딱 나오잖아요. 이건 몇 시 몇 분에 해가 뜨다. 그러면 해 뜰 때 되면 그 시간을 딱 잡으면 되잖아. 근데 무조건 되고 인시에 잡을 수도 있고 묘시에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진시도 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잘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문대에서 나오는 역서 하나를 더 사놓으셔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첫 닭에 우는 거는 여름, 봄, 여름, 가을 상관없이 1시부터 3시 사이인가요? 그거 닭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나도 첫 닭 울 때는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노인네들한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려서 시골에서 살아갖고 첫 닭 못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 진짜로. 근데 그 닭들도 참 어떻게 그렇게 우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렇게 일찍 우는 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건 닭띠나 닭날 난 사람들이 부지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매일 흩어내서 먹으니까 부지런한가? 그것도 부지런하다고 볼 수 있으려나? 일찍 일어나서 난리를 치니까. 그런가 보지. 근데 다 그렇진 않을 거요. 그러니까 사주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부지런하려면 사주에 뭐가 있어야지. 식신.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사주 가운데에서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명마지사. 아, 그런 것들이 사주에 잘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일주에 근접했어야지. 그래야 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 그렇지 않고, 만약 연주에 있으면 일찍 고향을 떠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사주 풀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그 육신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야지, 띠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 어질 때는 재수 좀 맞고, 재수 없으면 안 맞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 말을 한마디 던져서 손님 눈치를 탁 봐야, 눈치를 때려잡아야지.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눈치를 탁 보면, 맞으면 어떻게 돼? 표정이 벌써 다르잖아. 틀리면, 에이, 이런 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눈치를 잘 봐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인목은 바로 양목에 해당이 되면서 바짝 마른 그런 나무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소는 아니 닭은 주로 인시에 많이 울고 예? 인시에 많이 닭이 소리 내던데 축시에 그건 좀 게으른 닭인가 보죠? 아니, 근데 닭도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닭, 둘째 닭, 시째 닭 이렇게 되거든? 그게 첫 닭 울었다, 뭐, 둘째 닭 울었다, 이래더라고, 노인들이 옛날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 축시에 우는 건 첫 닭이야, 첫 닭. 제일 처음에 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울고, 그런데 시골에서 요새 가서 거기 시골에서 한 번 잘 일이 있어갖고 보니까 혼해지면 울더라고. 혼해지면 울어. 요새는 시가 잘 못 맞추나 봐, 그것들도. 혼해지면 울어. 근데 옛날에는 그게 축시에 그렇게 울었나 봐요. 근데 축시에 울었다고, 저 첫 닭이 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 그걸 한번 또 언제 시골 가서 실험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전기불이 밝으니까 예, 하긴 그럴 거요. 빨리 했던 줄 걔들도 뭐 시간 맞출 필요가 없을 거예요. 시골로 보게 되면 옛날 마냥 깜깜하지 않고 가로등이 다 있어요. 시골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옛날엔 등잔불도 못 켜서 난리였는데 지금 가로등이 다 있다니. 잠깐 쉬었다가 또 했어요.